빨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를 해부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03년 2월 25일 오전 11시 옅은 안개가 서울 하늘을 감싼 그날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취임식이 있던 날이었다. 지구촌을 상징하는 둥근 형태의 중앙당산 측면 귀빈석은 안철수 연구소의 CEO인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대표 50인의 차지였다. 가수 양희은은 한때 운동권 가요로 분류됐던 상록수를 불렀다. 국립묘지 참배를 마친 새 대통령은 행사장의 입장에 취임사를 시작했다. 제목은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였다. 개혁과 통합,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균형 발전, 동북아시아회, 다 좋은 얘기였다. 그러나 이날의 취임사는 결코 날씨만큼 맑지도 중앙 단산만큼 둥글지도 못한 다음의 표현으로 훨씬 자주 회자되곤 한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날 분단된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둘로 갈랐다. 정의와 불의,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분할의 잣대를 잡는 역할은 물론 노무현이라는 아이콘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좌파 진영 몫이었다. 참여정부의 이와 같은 이분법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는 또 다른 것이었다. 똑같은 좌파정부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취임사에서 작지만 강력한 정부, 철저한 경쟁의 원리를 말하고 있었다. 특정 구절만 따로 떼서 보면 MB정부보다 더 MB정부 같았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였다. 빨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를 세부한다. 5번째. 노무현의 이분법이 지속된 비결.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IMF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눈앞에 도래한 일촉즉발의 상황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히트작인 김대중 시의 대중경제 백문백답의 논조를 배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취임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그의 앞에는 어마어마한 국제 호황이 예고돼 있었다. 참여정부 5년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은 4.8%였다. 반면 한국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4.3% 성장에 그쳤다. 이 데이터는 MB정부 시기 한국의 평균 성장률인 3.1%와 비교되며 노무현이 이명박보다 경제 운용을 잘했다는 명제로 연결되곤 한다. MB정부 5년간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2.8%에 불과했다는 점을 관가한 주장이다. 국제 호황이라는 상황적 이점을 누리며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만사를 둘로 나눠 사고하는 스스로의 방식을 국정 운영에 마음껏 투사할 수 있었다. 2007년 6월 2일 퇴임을 8개월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 포럼 원래 강연에서 밝힌 보수와 진보의 정의를 보자. 보수는 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입니다. 진보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권력을 약자와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 힘없는 사람이 연대와 참여를 중시하는 생각입니다. 보수는 그러면 연대하지 않는가? 연대하지요. 은밀히 유착하지요.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게 고착된 상황에서 세상이 둘로 갈리지 않고 음모론에 휩싸이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분법과 중호 전복의 가치관은 노무현 이후 대세가 됐다. 빨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를 해부한다. 6. 노무현 너머의 어떤 단단한 세계. 질문은 남는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좌파우파, 진보 보수의 이분법 사회가 된 것이 오로지 노무현 혼자만의 탓일까? 한때 인터넷을 휩쓸었던 유행어처럼 세상 만사를 전부
이게 다 노무현 탓으로 몰아붙인다면 그건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처사가 될지 모른다. 다만 그는 하나의 작은 아이콘에 불과하다고 보는 편이 온당하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승리의 과정을 불만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일본의 세력. 한 묶음의 생각들은 노무현의 등장과 함께 연기로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임기 후반 한미 FTA 추진으로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남김없이 소진시켜버린 노무현이었지만 적어도 그의 세대가 수많은 좌파 학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용기를 북돋은 반정과 부활의 시기였음에는 틀림없다. 이 국면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경제학자를 마주하게 된다.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거론되는 하나의 이름. 2005년은 이 학자의 사망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 좌파학계의 싱크탱크를 할 수 있는 성공회 대학교는 이해 12월 그를 위한 10주기 추모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의 이론을 계승한 민족경제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추진안도 나왔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그는 이 학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국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정립하고 진보적 이론과 실천을 통일시킨 전범이었다. 제3세계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인 그의 학문과 삶을 현대적 맥락에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를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대립으로 보았던 이분법 경제학의 대부. 소련이 붕괴된 이후 그 말만 들으면 내내 침울해졌다는 한 남자. 이 불온한 경제학자 이름은 박현채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